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더위에 어떻게들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 힘들지만 허리케인에만 오면 힘이 납니다. 시원하고요.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 예. 사탕 하나 드시고.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이거 제1구 방송 출연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연기된 민주당 경선입니다. 예, 연기가 됐어요. 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예비 경선이 연기 이 논란이 있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본 경선은 연기했습니다. 후보자들도 동의를 했고요. 이제 시작이 4주 연기되고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5주가 연기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9월 5일 최종 후보자가 가려질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더 연기가 돼서 5주 연기 10월 10일 날 본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전국 순회 경선은 이제 9월 4일 날 시작이 되고요. 워낙 8월 4일부터 하려고 그런 건데 한 달 이제 수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순회 경선하는 중간에도 득표를 이제 발표를 하긴 할 겁니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10월 10일 날 그러면 본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만약에 결선 가면 어떻게 되냐? 결선 투표 날짜는 정확하게 결정짓지는 않았는데 결선 투표가 필요하면 10월 중순께 실시가 될 예정이고요. 후보자들 간에도 이 막전 막후 약간의 또 이 실강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전에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요즘 이낙연 후보 물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 6주 정도 연기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결선 투표는 어떤 경우에 결선 투표를 간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후보자가 1위 후보자가 가반을 득표하지 못했을 때는 50% 이상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가는데 자, 이 연기된 10월 10일 본경선 날짜가 중요합니다. 10월 10일. 네. 10월 10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밑줄 몇 개 쳐요? 아시잖아요. 10개? 1010개. 1010. 저 PD가 문자 보냈는데요. 네. 배 소장님. 조금만 간결하게 안 되냐고 그러네. 아니 지금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상근 기자, 각 캠프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캠프 반응은 뭐 사실 이 그 제 경선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캠프마다 뭐 연기에는 동의하지만 그 어느 정도 연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좀 연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후보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캠프에서는 다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나 이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는 뭐 조금 아쉽다. 뭐 5주 정도면은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으로 보이는데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한 11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이제 비교적 신인급으로 꼽히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을 연기한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면서 한 주에 3번을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하자. 네. 박용진 후보가 참 토론을 좋아하네요. 예. 10월 결선까지 가면 10월 15일 날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10월 중순. 10월 중순이니까 15일쯤에 대략,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하는 게 11월 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여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결선 본선 일정은 이제 연기하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근데 좀 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 그 선관위가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이 그 SNS 비방을 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 측과 그 이낙연 후보 측의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 선관위도 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는데요.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선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간 상호 비방이나 난타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금도를 벗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 선관위는 그 네거티브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경선을 좀 뜨겁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좀 이제 그 내버려두는 좀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양측 간의 갈등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 비방글 올렸다는 게 촉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 경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집중이 되니까 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반격을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대화방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화방의 방장이 바로 그 경기도 공직 유관단체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리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을 만들고 나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이 방 안에서 좀 뭐 친일이라고 규정을 하거나 뭐 이게 기레기라고 부르는 등 이제 비방을 좀 했었고 그리고 게시물들을 막 올리면서 이거를 대응 자료라고 부르며 이거를 무기 삼아서 총공격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가 이 해당 임원에 대해서 이제 직위 해제를 하면서 연관성을 부인했는데 하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이재명 지사 측의 SNS 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제 유관단체의 임원인데 이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만들고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뭐냐면은 뭐 친일이다, 기레기다 이런데 기자를 비하하는 것이 이제 기레기거든요. 기자 출신에다가 도쿄 특파원을 했으니까 친일파다. 사실 이거는 사실 무근인 거죠. 아니 도쿄 특파원을 했다고 그럼 도쿄 유학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 김영임 청취자가 배종찬 소장님 아침에 돌직구에서 봤네요. 돌직구 요즘 뭐 아침에 공 던져요? 야구하러 다녀요 요새? 아니 그 프로그램 피구왕 아니에요? 피구왕? 프로그램 이름이 돌직구인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제가 허리케인에서 돌직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돌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JTBC 인터뷰에서 해당 공무원을 조금 전에 정상 기자 얘기했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럴 때 사실 뭐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관기관의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JTBC 인터뷰에서는 밝혔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을 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글쎄요 저 뭐 모르는 사람인데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라고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랬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도 이 사진을 찍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 찍고도 모를 수가 있느냐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가 이 3대 경선 원칙을 제안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선이 좀 과열되니까 경선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면서 각 후보와 캠프에게 자제를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3대 원칙, 6대 실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3대 원칙이라는 것이 뭐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후보는 동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선이 민주진영의 대통합 기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경쟁 후보의 인신 비방을 삼가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선거법과 경선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 등을 또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이라는 게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미래 비전 제시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거티브보다는. 네. 그리고 오늘 추미애 후보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추미애 장관은 이 개혁 진영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사이다 기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자연스럽게 그 표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빠진 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그 표는 다 본인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출마 선언 이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잡으려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 지향점은 특정 개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한일 정상회담 무산입니다. 네. 어제 저녁 때쯤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네. 있었죠. 일본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기는 했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그렇다면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인데 일본 신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게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됐거든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방문을 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청와대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협의를 해봤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성과로 삼을 만한 협의가 진전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환대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정작 회담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길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할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강제징용 문제도 있죠. 수출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사이트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는 할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데 진전을 볼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이 돼야 되는데 정작 제대로 합의를 못했고요. 두 번째는 정상훈 기자가 설명할 텐데 일본 총괄 공사입니다. 바로 이 소마 히로이사 이 사람의 막말 발언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을 봅니다. 예. 자, 정상 기자. 네. 이 소마 공사 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영향이 없지는 않다라는 게 분석인데요. 마침 또 오늘 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 이 소마 히로이사 공사 막말이 좀 결정적인 이유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박수현 대변인의 말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뭐 일본과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이 소마공사의 막말 이후에 좀 일본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청와대는 이제 한일 간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독도 관련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한일 관계가 급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일 관계를 좀 진전시키고 이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해왔고 제가 그래서 외교 전문가 몇 분이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이제 취소 발표가 나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간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주시는 거다. 정말 얻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생각할 때 가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실무회담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8-9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임기 내에 뭔가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일정이 도쿄 올림픽 이후 상당히 숨가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 외에 정치적 일정이 일본 내에서 예상되고 있고 우리도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지 못하는 데다 소마 히로이사의 또 막말 발언들 이게 또 우리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임기 내에는 좀 더 진전시키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 전망이 나오고 한일 관계는 역시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소마 공사가 이 사람 뭐 일본 자국으로 소환하니 많이 그랬는데 아직 얘기 더 이상 나온 거 없죠. 더 이상 나온 거는 없고요. 이제 다만 그 오늘 그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일본 외무성에서 이 소마 공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좀 방침을 굳혔다. 그 얘기 이제 어제부터 나왔는데 네네. 소환하면 빨리빨리 소환을 하든지 아직. 하지만 이제 일본 얘기만 나오고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은 뭐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뭐 교체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윤석열 징계 심판입니다. 네, 윤석열 씨 징계 취소 소송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이 징계가 지난해 12월에 뭐 시끌시끌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징계 사유가 4가지였는데
일단 이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이 재판부 사찰로 볼 수 있는 이런 문건들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또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 이렇게 4가지 사유를 인정해서 이 정지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직무집행 정지 효력 정지 청구를 냈고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네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건에 대한 이제 소송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지 2개월이 나온 이후에 일단 그 현직에 복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아주 직격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심재철 이제 남부지검장이 2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적절했다. 또 하나는 무자격이다. 첫 번째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 뭐냐면 판사와 관련된 정보 내용을 이 모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재판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 이거는 언론 플레이할 때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라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거나 이렇게 정치 성향을 분석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판사 성향 분석한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고 네네. 뭐 어떤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활용되냐면 유무죄 판단이 나오면 해당 재판부가 이런 걸 했다.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재판부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직격탄을 쐈습니다. 자격이 없다. 한 말씀만 더 하겠다라고 이 이제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서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뢰 훼손이다.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했는가를 봤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윤 총장이 주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이 정치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얘기였는데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그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패한 정책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그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120시간이면 이 주말 내내 일해도 하루에 17시간. 비유를 해더라도 네, 이거든요. 이거는 앞뒤를 안 맞는 비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120시간이면 일주일에 며칠을 계속 일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더라도 하루에 5일을 잠도 안 17시간씩. 자고 일해야 되는 게 120시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비판을 했죠. 왜냐하면 120시간에다가 주 5일 근무를 하면 언제 자냐. 예. 쉼없이 일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된 산업은 게임 개발을 할 때는 정말 잠 못 자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 특수한 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줄곧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상 이렇게 되면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12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12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노동 전문가를 대동하고서 숙지하고 난 이후에 발언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태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배 최고위원은 성북구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시장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도 비판을 했는데 뭐 관련 내용을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까지 노동시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 쪽보다는 제3지대에서 네. 끝까지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하고 나중에 단일화 이런 쪽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앞에서 다른 후보들과 네.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만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개별 인터뷰 말고는 네.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TV 토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게임 산업이나 주 50시간 근무 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든 산업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탄력 시간제입니다. 네. 탄력 시간제를 어떻게 하면은 산업의 변화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냈더라면 훨씬 더 전달됐을 텐데 예. 주 120시간에도 이러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쉬면 안 돼요.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퀴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